한 250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그때 있었던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만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연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짧은 이야기가 사실은 바로 우리 마음이 매일, 아니 매 순간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알려주는 완벽한 설명서 같은 거거든요. 자, 저랑 같이 이 고대의 심리학 수업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배경은 고대 인도입니다. 부처가 자신의 고향 카필라와투 근처 숲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정말 세상이 다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한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정적을 깨고 불쑥 나타난 불청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단다판이였는데요. 폼이 좀 뭐랄까 지팡이에 딱 몸을 기대고 서서 부처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툭 던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어요. 거의 뭐 신문하는 듯한 태도였죠. 이건 명백한 도전장 같은 거였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좀 도발적인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막 자기 가르침을 방어하거나 그건 말이죠 하면서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부처는 완전 달랐어요. 그 대담이 와, 이건 질문한 사람을 더 깊은 혼란에 빠뜨리는 거의 뭐 거대한 수수께끼 같았거든요. 나는 말이죠. 이 세상 누구와도 또 그 어떤 것과도 다투지 않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게 다예요. 보세요. 이건 어떤 철학이나 교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의 상태에 대한 설명인 거죠.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면 갈등이 멈추게 되는지에 대한 뭐랄까 결과값 같은 이야기랄까요? 단답하니까 기대했던 그런 답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대답이었던 겁니다. 뭐 예상하셨겠지만 단다판이는 정말 어이가 없었다는 표정이었어요. 반응을 한번 보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쨉하고 혀를 차고 이마에는 막 주름이 3개나 잡히고 경멸을 그냥 대놓고 드러내는 거죠. 그러더니 그냥 획 돌아서 가버립니다. 아니 대체 부처의 저 알쏭달쏭한 대답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자, 미스터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부처가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이야기를 해줘요. 내가 예전에 단다판이란 사람을 만났는데 말이지 하고요. 근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알쏭달쏭한 화두 하나를 툭 던져주고는 휙 자리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제자들도 단다판이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만큼이나 깊은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이게 바로 부처가 남긴 두 번째 수수께끼의 핵심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정신적 확산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단어 하나에 이 모든 미스테리를 풀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정신적 확산이란 게 뭘까요? 도저히 답을 모르겠으니까 이 비구들이 결심을 합니다. 부처님이 평소에 지혜가 으뜸이라고 칭찬했던 딱 한 사람, 바로 마하카짜나 장로를 찾아가기로요. 자, 이제 이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미스터리를 푸는 탐정이 된 셈이죠. 진실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현자 마하카짜나가 드디어 부처님이 남긴 그 복잡한 수수께끼의 실타래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주 단순한 감각 하나가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서 한 편의 거대한 드라마로 변신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그 비밀의 이름은 바로 파판차입니다. 좀 낯선 단어죠? 하지만 이 단어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줘요. 파판차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마음이 아주 사소한 감각 정보 하나를 딱 붙잡아요. 그리고 거기에 온갖 생각, 판단, 감정을 덕지덕지 덧붙여서 이야기를 끝도 없이 부풀려 나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이야기 공장의 정체인 거죠. 자, 그럼 그 이야기 공장의 생산 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정말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거의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맨 처음에 눈이 어떤 형상을 봐요. 이건 그냥 순수한 감각이죠. 그 다음에 접촉이 일어나고 그러면 좋네, 싫네, 혹은 아무 느낌 없네 하는 느낌이 생겨요. 바로 그때 마음이 즉시 여기에 이름을 붙입니다. 아, 저건 그거구나. 그리고 바로 생각이 따라붙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 드디어 파판차가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재료를 마구 뒤섞어서 과거의 후회, 현재의 불만, 미래의 불안까지 다 끌어다가 한 편의 대하 드라마를 순식간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심지어 마음속 생각까지 이 6개의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가 예외 없이
이 파판차라는 필터를 거쳐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작가가 멋대로 각색한 버전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셈인 거죠.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이제 모든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드시죠? 부처님이 왜 나는 누구와도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세상과의 모든 다툼, 모든 갈등은 바로 이 통제불능의 파판차에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멋대로 만들어진 이야기에 내가 스스로 푹 빠져서 화내고 슬퍼하고 결국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로 가는 길은 이 이야기 공장을 억지로 멈추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과정을 똑똑히 알아차리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에 너무 과몰입하지 않는 것, 그게 핵심이었던 겁니다. 이 명쾌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비구들의 마음이 정말 환하게 밝아졌겠죠. 유레카를 외쳤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이 엄청난 통찰이 정말 부처님의 진짜 의도였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부처님께 달려가서 마하까짜나의 설명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과연 이게 정답이었을까요? 부처님의 대답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마하까짜나는 정말 위대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만약 너희가 나에게 직접 물었더라도 나는 그가 설명한 것과 정확히 똑같이 설명했을 것이다. 와, 이 한마디로 길고 길었던 수수께끼가 마침내 완벽하게 풀리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그 깨달음의 기쁨을 온몸으로 맛보게 된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던 제자 아난다가 있었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놀라운 깨달음의 순간을 정말 완벽하게 표현하는 비유를 하나 딱 떠올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비유 덕분에 이 깊고도 어려웠던 가르침이 아주 특별하고 달콤한 이름을 얻게 돼요. 이건 마치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이 꿀이 가득 찬 꿀떡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 꿀떡은 어디를 베어 물어도 달콤하고 맛있는 맛이 날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비유 아닌가요? 처음엔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 보였던 가르침이 그 깊은 뜻을 이해하고 나니까 허기졌던 마음에 더없이 달콤하고 영양가 높은 지혜가 되었다는 뜻이죠. 아난다의 이 멋진 비유를 들은 부처님도 미소를 지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심오한 가르침에 공식적인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게 바로 꿀떡의 가르침, 즉 꿀떡경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기 짝이 없는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갖게 된 아주 멋진 순간이죠. 자, 이렇게 2500년 전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결국 바로 지금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당신 머리를 스쳐간 그 생각,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 그건 대체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그게 정말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아니면 당신 마음속 이야기 공장이 방금 막 만들어낸 따끈따끈한 최신작일까요?